옛날 옛적 조용한 산속에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주민이 병원에 가야만 할 수 있는 불치병이 만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병은 아무리 노력해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병이 옮지 않기 위해 서로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커뮤니티 결속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곡이의 이기일 원론을 깊이 믿고 있었으며 그 이론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지한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그저 그의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이장로였고 그는 과거의 큰아짜였습니다. 그는 성리학의 지혜를 통해 어떻게 이 병을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이와 기가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는 이기일원론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이장로는 주민들을 농장에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모였고 이장로는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기일 원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로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기일 원론은 간단히 말해 이와 기가 본래 하나라는 이론입니다. 이는 무형의 원리나 법칙을, 기는 물질적 요소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볼 때 우리 도덕적 원리와 실천적인 측면이 함께 작용하여 진정한 삶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로는 실화를 하나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고을에 이라는 소년과 기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희미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가 없으면 기가 혼란하고 기가 없으면 이가 존재할 수 없었죠. 처음에 이와 기는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신의 방식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이와 기는 같은 마을 축제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척 진지하고 기는 활기차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계획을 세우고 기가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둘은 하나로서의 힘을 깨달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은 이제서야 이기일 원론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로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우리 마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일 원론을 통해 마음과 몸이 하나로 작용하여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가 도덕적 원리라면 기는 우리의 실제적인 노력입니다. 청결을 유지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도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장로의 말에 따라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청결을 유지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나눠 먹었으며 서로를 도덕적으로 격려했습니다. 차츰차츰 병의 기세는 약해졌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을의 전설은 다른 마을로 퍼져나갔고 이기일 원론은 단지 학문적인 이론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장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의 도덕과 실천, 마음과 몸이 하나로 융합될 때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이후 이 마을은 율곡이의 이기일 원론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갔고 그 평화와 조화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서로 너무 다른 두 왕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험 왕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논리 왕국이었습니다. 경험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먹어보고 만져보고 들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죠. 이런 곳에서 사람들은 항상 신중하게 모든 것을 체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대로 논리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수학적 계산과 순수한 추론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었죠. 그렇다 보니 논리 왕국은 추상적인 개념들과 복잡한 이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물조차 숫자와 기호로 나타나곤 했죠. 이 두 왕국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험 왕국 사람들은 논리 왕국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고 논리 왕국 사람들은 경험 왕국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두 왕국 사이에 새로운 왕국이 탄생했습니다. 이 새로운 왕국의 이름은 선언적 종합 왕국이었습니다. 이 왕국의 탄생은 전설적인 예언자 칸트의 발견 덕분이었습니다. 칸트는 다음과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 없이도 진리를 알 수 있지만 그 진리는 우리의 인식체계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온다. 새로운 정보를 종합해낼 수 있대. 그 종합은 경험 없이도 가능하다. 처음에 두 왕국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은 칸트의 이론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험적 종합, 왕국에서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들판에서 일했지만 수학에는 익숙하지 않았죠. 어느 날 논리 왕국이 수학자가 그의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수학자는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2개의 사과 나무와 3개의 배나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있나요?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경험으로만 보자면 2개와 3개는 단지 2 포도송이와 3 포도송이만큼의 열매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모르겠네요. 수학자는 웃으면서 종이에 식을 썼습니다. 2+3은 5. 이것은 당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참인 것입니다. 과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2개와 3개를 더하면 항상 5개입니다. 농부는 이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렇군요. 경험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군요. 하지만 그건 새로운 정보일까요? 수학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더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정보, 즉 종합적인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험적 종합 판단입니다. 이 농부는 이 경험을 통해 2 왕국의 지혜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험 왕국과 논리 왕국의 경계를 넘어 더 큰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죠. 점차 2 왕국의 사람들도 칸트의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2 왕국 사이의 갈등은 사라지고 협력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식체계는 그 경험을 넘어서도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은 바로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은 칸트의 지혜를 찬양하며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이 세계 어디에선가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단지 머릿속으로만도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3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자유의 왕국이라 불리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신문은 언제나 2가지 주요 기사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오순도순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참신하고 기발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2가지가 동시에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정책은 존 스튜어트 미래 자유론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죠. 왕국의 왕, 현대적 생각을 지닌 밀룬 왕은 해악 원칙을 나라 운영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하루는 한 농부가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범선을 만들고 마을 광장에서 도항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처음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는 진짜로 범선을 완성했고 수레에 올려 마을 도로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길을 걷던 사람들은 피해야 했고 가끔 사고가 발발하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왕에게 전하러 갔습니다. 왕이시여, 이 농부의 범선 때문에 도로가 엉망입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이 말을 들은 왕은 심사숙고후 대답했습니다. 농부의 범선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이것은 바로 해악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를 제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은 농부에게 경고했습니다. 어쩌면 너의 창의적인 발명은 다른 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 마을 도로에서는 항해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 농부는 조금 아쉬워했지만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이해하고 범선을 농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명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새로운 발명품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더 나아가 농장은 방문객들로 북적거리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한 마법사가 투명한 망토를 입고 사람들 속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장난은 대부분 무해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놀라 뒷걸음질치다 서로 부딪히기도 했죠. 사람들은 다시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이 마법사의 장난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를 막아주세요. 이번에도 왕은 깊이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마법사의 장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역시 해악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단지 불편함을 주는 것과 실제로 해를 끼치는 것은 다르다. 왕은 마법사에게 접근해 말했습니다. 너의 능력은 존중되지만 장난이 너무 과해지면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 주길 바란다. 마법사는 안 그래도 그의 행동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 자문하던 차혜왕의 말을 듣고 수긍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고 그의 능력은 마을 축제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유의 왕국에서는 존 스튜어트 미래 철학 덕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행동들이 허용되었지만 모두가 서로의 안전과 자유를 존중하는 데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곳에서는 언제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하여 자유의 왕국은 진리와 발전을 향한 끝없는 여정 속에서도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험과 자유, 그리고 책임이 어우러진 왕국의 이야기는 미래 자유론과 해악 원칙이 주는 교훈을 생생히 보여주는 한편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전달해줍니다. 4번째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위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현대적 배경으로 즐겁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회사원 김철수는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그 카페의 이름은 이데아 카페였고
그 앞에 붙어있던 입간판에는 진짜 커피의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안은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그 문구에 호기심이 생겨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카페 안에 들어서자 평범한 카페와는 다르게 실내는 약간 어두웠고 곳곳에 작은 촛불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신비로운 곳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운터로 다가가니 바리스타가 웃으며 김철수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커피를 주문하시겠어요? 김철수는 메뉴를 보다가 플라톤 스페셜이라는 이름의 커피를 발견했고 궁금해서 그걸 주문했습니다. 플라톤 스페셜이요? 좋은 선택이시네요. 이 커피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겁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김철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플라톤과 관련된 다양한 인용구와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바리스타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 플라톤 스페셜입니다. 이 커피를 마시면 당신은 진짜 커피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김철수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호기심에 커피를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커피 맛이 그동안 평소에 마시던 커피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향과 맛, 그리고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풍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커피의 맛인가요? 바리스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이데아 카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시는 커피는 진정한 커피, 즉 이데아 커피의 불완전한 모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진짜 커피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커피의 이데아를 맛보고 있는 거죠? 김철수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페에서의 경험이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상징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마셔왔던 모든 커피는 이 진정한 커피의 모방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김철수는 카페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친구들에게도 이 카페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친구들이 처음 카페에 올 때마다 철수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커피를 마시면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평소에 마시던 커피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야. 카페에서 나올 때마다 김철수는 마치 동굴에서 나와 빛을 본 사람처럼 조금 더 깊이 있는 삶의 이치를 깨닫곤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데아 카페에서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데아 카페는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김철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진짜 무엇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 진짜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그리고 매일 아침 이데아 카페에서 한 모금이 진짜 커피를 마실 때마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